16살, 괴물 같은 가창력으로 등장한 소녀 발라더. 18살, 3단 고음으로 단숨에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한 가수. 22살, 무려 나이차가 39년이나 나는 대선배 김창완과 듀엣을 하고 23살 미니 4집의 프로듀싱을 맡으며 뮤지션으로 거듭난 그 이름 아이유. 2021년 2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정규 5집의 여정을 마무리한 아이유가 쌓아온 커리어를 지금 따라가 봅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또 사랑해주세요. 네. 어린 시절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다는 아이유. 그 중에는 JYP 오디션도 있었는데요. 포기 안 하고요. 될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를 이루어있습니다. JYP의 수장 박진영이 아이유를 보기도 전에 일찌감치 떨어지는 바람에 이후 박진영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했다고 하죠. 하지만 흙 속의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건 박진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유는 무려 20여 회가 넘는 오디션에서 낙방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트레이닝과 TV 출연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에도 당해서 거액을 잃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효성, 유이, 유빈 등이 있었던 굿 엔터테인먼트에서 잠시 연습생으로 있다가 프로듀서 최가번의 발탁으로 로엔 엔터테인먼트에서 10달 동안의 연습 기간을 거쳐 솔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가수 아이유고요. 네. 너와 내가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자는 뜻으로 지었다는 이름 아이유. 그러나 아이유의 데뷔곡인 미아는 그 이름의 의미를 실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중학생의 이미지와는 어딘가 맞지 않은 음악이었던 거죠. 마치 체형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어른 옷을 입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데뷔곡은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소속사도 문제를 인식했는지 짧게 자는 단발에 귀여움을 어필한 부로 노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SBS에는 일요일이 좋다 영웅 호걸에서 막내 라인으로 등장. 이때부터 국민 여동생으로서의 기틀을 닦아나가죠. 특히 아이유의 재능을 먼저 알아본 건 선배들이었습니다. 나윤권, 성시경과 듀엣을 하고 윤종신, 김영석 같은 뮤지션들이 곡을 써주기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 순서는 대중이었어요. 오빠가 좋다고 노래하는 좋은 날의 3단 고음으로 삼촌 팬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곧바로 아이유 신드롬을 일으킨 겁니다. 김범수, 김현우 같은 가수들이 방송이나 공연에서 3단 고음에 도전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고 각종 CF는 물론 토크쇼 출연, 드라마 드림하이로 연기 데뷔, SBS 인기가요 MC를 보는 등 아이유의 활동 영역도 다방면으로 넓어졌죠. 그러면서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유명해졌습니다. 어릴 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에서 자랐지만 친척의 보증을 잘못 써준 바람에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고 이 때문에 아이유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집을 방 한 칸을 구했어요. 근데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진짜 그분네 집에 가서 며칠 신세를 졌어요. 네, 어린애가 저렇게 밤늦게 돌아다니고 발랑 까져가지고 막 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밤에 진짜 그 서러움에 그 주먹 꽉 찼어요.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돈을 빨리 벌어서 내가 집을 산다 이 생각으로 진짜 막 악물고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 매체에서 보여준 또래에 비해 의젓하고 속 깊은 모습은 이런 어린 시절이 그녀를 조금 더 일찍 철들게 만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2012년 아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은 하지 않기로 하죠. 다수의 대학에서 특례 입학을 제안받았지만 드라마와 앨범 작업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 있었던 아이유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후 자신의 다짐을 증명하듯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으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고 3집 분홍신으로 조금 더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입니다.
또 자작곡 금요일에 만나요를 통해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을 증명해내기도 했고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로 팬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죠. 그러는 사이 아이유의 이미지는 점차 국민 여동생에서 실력 있는 아티스트로 변해갔습니다.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사실 저는 그냥 저는 이지은이고 이렇게 다 합쳐서 아이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말 땀 흘려서 만드는 게 아이유라 여러분께서는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저의 너무나 귀한 사람들, 너무 소중한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이유는 소속사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할 때 단 2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유 팀을 모두 데리고 갈 것, 다른 하나는 팀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 한 명의 아티스트를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중시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단지 본명으로 존재하는 이지은일 뿐, 아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이지은의 재능과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이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 중에서 프로듀싱을 하는 과정이 제일 재밌어요. 미니 4집 채 시절을 시작으로 자신의 앨범을 직접 프로듀싱. 이후에도 23, 팔레트, 8, 라일락으로 이어지는 나이 시리즈나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삐삐, 진지한 사랑의 기도인 반편지 같은 아이유만이 쓸 수 있는 언어들로 데뷔 초와는 다르게 아이유라는 이름과 이지은이라는 이름에 거의 간격이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마치 아이유의 일기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덕분에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이 컴백하면 팬덤 중심으로 음원 소비가 증가하지만 아이유가 컴백하면 팬과 대중이 함께 유입된다는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가수로 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로 이어지는 연기자 아이유로서의 성공과 각종 시상식에서의 독보적인 수상 경력에 음원 차트 줄 세우기는 물론 공연 티켓 매진 1분 컷, 광고 퀸으로서의 역할, 또 유튜브 채널 이지금의 유튜버로 쉴 새 없는 활약을 선보이면서 20대를 알차게 보낸 아이유. 아이유는 그 모든 성과를 운이 좋았다는 말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많이 자연사했을 때 그때 뭔가 아이유의 대표곡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싶은 곡이 너는 마음이라는 곡이거든요. 영영 살아있어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걸어온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과 추억이 쌓인 만큼 30대의 이지은과 이지은이 만들어내는 아이유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남길지 궁금해지죠. 하지만 그 전에 포토샵으로 만든 것 같은 6월 밤하늘의 딸기 색깔 달보다 사랑에 빠졌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믿기 힘든 판타지에 가깝다. 자주 오지 않더라도 다시 오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적 있을 그 신비한 순간을 이 곡을 들으면서 떠올렸으면 좋겠다. 29 아이유의 끝자락이자 우리 각자의 연말을 사랑 가득한 판타지로 수놓을 새 노래 스트로베리 문. 벌써 음원 차트를 점령한 이 노래로 신비롭고 행복한 2021년을 마무리한 뒤에 아이유의 음악과 함께 2022년으로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마주하기 어려운